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김상욱이라는 자 아시죠? 김상욱, 울산의 의원이라고 해서 국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자. 저자가 국힘에서 한 행동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셨습니다. 국힘 의원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데 앞장서고 한동훈과 함께 분탕질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자를 한동훈이가 공천했다 그러죠? 자, 그러다가 민주당으로 갔는데 국힘에서 새는 바가지는 민주당에 가서도 새는 모양입니다. 이자가 지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자가 현직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의 사내 이사를 겸직했답니다. 원래가 현직 의원은 말이죠,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도 대부업체, 그것도 사내 이사로 겸직을 했다? 야, 이건 뭐 지는 말이죠, 굉장히 바른 것처럼,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금방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떨면서 결국은 그러더니 민주당에 항복하고 만자.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듯 하니까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살랑거리면서 개가 된 자, 이 자가 알고 보니까 그야말로 가장 더러운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김상욱,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지금은 더블당 의원인 현직 국회의원 김상욱이 울산 소재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재직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이전에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신분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김상욱은 실제 활동은 없었고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키니까 해명하는 것 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위법, 겸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거는 당연히 징계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깜빵 가야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김상욱은 2023년 3월부터 울산의 대부업체 마다스 컨설팅 대부, 여기에 사내이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그것도 대부업체입니다. 보통 말이죠, 변호사들도 대부업체 사내이사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한 겁니다. 얼마를 빨아먹었습니까? 울산은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가 위치한 곳인데요, 울산 남구 갑이 이자의 지역구 아닙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이 해당 업체는 202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다스 컨설팅 대부라고 하는 것이 2020년에 설립이 됐다 이 말이죠. 이 업체는 법인 기관의 부실채권 NPL을 매입해서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김상욱은 이곳에서 보호감시인으로서 업체의 법령 준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김상욱이 또 꼴의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이 마다스 컨설팅이라고 하는 업체에 보호감시인을 해준다면서 사내 이사를 역임한 겁니다. 법인이 말이죠, 이사 선임 등기를 하려면 당사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 안 떼주면 절대로 사내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감시만 하면 되는 거지, 변호사로서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사내이사까지 됩니까? 이 얘기는 사내이사로 올려놓고 나서 돈 벌어먹고, 그리고 그 울산 현직 의원으로서 마다스 컨설팅을 갖다가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업, 대법입니다. 대법은 얼마나 사회적 인식이 나쁘고 또 법령 위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갖다가 사내이사로 앉혀가지고서 이게 말하자면 보호막 친 거 아닙니까? 그럼 보호막 해주고서 돈 받은 거 아닙니까? 아주 최악의 범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거밖에 없습니다. 겸직할 수 있는 게 말이죠,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겸직이 허용됩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말이죠, 대부업체에 사내이사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면 얼마나 많이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겸직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법 155조 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자는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윤리위원회 해부해서, 국회윤리위원회 해부해서 당연히 징계해야 되죠. 이 정도면 제명시켜야 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말이죠. 대부업체에 사내이사를 했다는 거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를 봐야 되고 제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항상 변명하죠. 관상은 과학인데 항상 변명하죠. 이 겸직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뭘 모릅니까? 지가 인간유무에서 떼어주고 나서는.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상욱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과거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지역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 지역 관련 일하면서 대부업체 보험하기나 해주고 다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고 잊은 상태였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최근 회사 측 연락을 받고 퇴직 사실을 인지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보수 관련해서는 어떤 돈도 받은 적 없고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도 없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돈도 안 받고 왜 사내이사를 올려줬습니까? 쓰리쿠션으로 받은 거 아니야? 아니 뭐 겉으로 안 드러난다고 해서 돈 안 받은 겁니까? 얼마든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자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정계 입문 전까지 울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거야. 이자가 웃긴 자지. 대구 출신인데 법학전문대학은 부산에 가서 졸업하고 다시 울산에 가서 변호사 활동하고 왜 울산 가는지 아십니까? 울산이 변호사의 황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아주 약간 빠진 거예요. 아주 약간 빠진 거예요. 이자가 보통 약간 빠진 자가 아니야. 울산이 서울 빼놓고는 굉장히 좋아요. 울산이 원래가 옛날에 현대중공업 같은데 울산에 가면은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일부러 돈 벌려고 거기 간 거야. 그래 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체까지 사내이사를 했겠죠. 업체 측은 자신들의 실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까고 치는 거지 뭐 짜고 치는 거지. 업체가 실수라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부업체에서 사내이사까지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지들 얘기라면 변호사 때 했는데 그 후에 의원 때는 이제 이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아무리 그렇게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자의 도덕성이 절대 플러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자의 도덕성은 마이너스야. 대부업체에서는 뭐 보수 지급 이력은 없고 현재 대체 변호사 이력을 구하고 있다. 뭐 김상욱이가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정성 소속의 한 변호사가 최근 울산지방 변호사에서 사내이사 겸직 허가 심사를 신청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다 제때. 그래가지고 다른 변호사로 지금 대체하겠다. 뭐 그런 얘기야. 그게 변명이 됩니까? 전문가들은 말이죠. 사내이사 등재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내이사 등재 행위 자체가 문제야.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만으로도 국회 징계 사유라며 만약 일부라도 급여 사실이 있으면 형법상 술해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는 거, 더군다나 대부업체, 그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거는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김상욱이라는 자는 1980년생이에요. 근데 젊은 보수 어쩌고 하면서 한동훈의 그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자인데, 이 자가 송초로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문재인 그쪽에 관련해서 일을 했다는 점에서 도대체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보수로 알고 이자를 갖다가 공천을 해줬는지, 무슨 젊은 보수입니까? 젊은 보수를 표방하면서 공천을 받아가지고서 국힘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저걸 옮긴 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배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한동훈을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또 한동훈도 배신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배신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배신하고 다시 이재명한테 갔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이재명 배신하겠죠? 배신자의 피는 말이죠. 절대로 걸러질 수가 없어요. 그 DNA는 말이죠. 배신의 피는 배신의 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겉으로는 반듯한 척하고 난리치는 자가 국회의원 하면서 말이죠.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겸직을 하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나온 대로 단 얼마라도 보수를 받았다면 이것은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돼가지고 저자는 국회 징계는 당연한 거고 국회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고 저자는 이제 국회에서 끌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저런 자가 계속해서 국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모욕입니다.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김상욱 드디어 저자의 더러운 이제까지 행태에 대해서 천벌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강신업TV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